자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15번째 32강 매치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의 경기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3대2로 카보베르데를 물리치고 16강에 진출을 해서 이제 이집트랑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로 30강 지금까지 본 경기들 중에서 가장 좀 치열한 경기였고 가장 명승부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쉽게 승리하면서 16강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네. 카보베르데 역시 저력의 팀이었고요.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카보베르데가 조별리그에서 3으로 32강 왔는데 이 경기에서도 따라가는 힘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 아르헨티나가 달아나면 쫓아가고 달아나면 쫓아갔는데 마지막 세 번째 골 실점한 다음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판에도 몰아치는 힘은 있었지만은 막판에는 골을 넣지 못하면서 결국 연장 접전 끝에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그동안 좀 우려하던 부분들, 그러니까 조별 라운드를 너무 좀 순탄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이제 우려하던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골을 메시만 넣는 거 아니냐. 다른 쪽 보도 득점원이 지금 거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근데 3차전에서 어쨌든 페널티킥 뭐 라우타로고 넣고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좀 가려지나 싶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결국 메시가 골을 넣지 못하고 메시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공격진들의 뭐가 안 나온다 지금. 그게 네. 지금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부분이 이 다음 단계 이제 이집트랑 경기를 하게 될 텐데 16강 경기에서는 이집트 쪽에서는 그럼 좀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집트도 사실 승차 끝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아르헨티나처럼 32강에서 출혈이 좀 있는 상태니까요. 16강전은 봐야 되겠지만은 찬우가 얘기한 대로 제가 느끼기에도 이 경기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약점을 많이 노출한 경기 같아요.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체력적인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공격 쪽에서 활용하는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활용한 카드들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또 드러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 많이 노출된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메시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높은데 이거를 나눠줘야 되는 선수가 라우타로라든가 훌리안인데 이거 웬걸 센터백들이 나눠 가졌거든요. 네. 결국은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든가 로메로가 골을 넣으면서 결국 16강에 갔기 때문에 다른 공격수들도 분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러면 스칼로니 감독 입장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교체로 이제 공격진을 바꿀 때 뭐 라우타로는 일단 선발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정으로 이제 나오고 라우타로가 주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라우타로가 가자미 역할을 거의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격 돌아가는 데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라우타로를 빼고 보통 훌리안을 넣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 자체는. 근데 훌리안이 넣는 거는 라우타로만큼의 어떤 그런 약간 상대의 수비를 좀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은 못하고 대신에 어쨌든 지난 대회에서는 골을 많이 넣었으니까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하고 넣는 것 같은데 거의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난 대회도 생각해보면 그때 라우타로가 선발이었다가 훌리안이 들어와서 훨씬 잘하니까 훌리안은 결국 이제 선발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스칼로니 감독이 판단을 잘한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엔소도 안 나오다가 엔소 나오면서부터 엔소 메가 이 체제가 딱 맞아 들어가니까 요걸로 계속 이제 미들 끌고 가가지고 결국 우승까지 간 거였는데 그럼 지금 생각해봐야 될 거는 아들 시메오네랑 니코파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용해 보는 게 공격진을 교체할 때 요쪽을 먼저 그 우선순위로 두는 게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니코 곤잘레스도 그렇고 훌리안도 그렇고 지금 뭐가 안 나와요 여기서 뭐 좀 나와야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플레이가 엄청나게 유리하거나 좋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단 제가 보기에는 메시의 득점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라우타로가 도우미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우타로가 선발로 나오는 것 같고 라우타로하고 교체할 수 있는 카드는 훌리안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이제 메시에게 휴식을 줄 때는 니코파스를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니코파스보다는 훌리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경기에서 훌리안이 안 좋은 건 맞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좋아진다는 느낌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경기에서는 라우타로가 선발이고 훌리안이
이제 백업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들 시메오네 같아요. 아들 시메오네한테는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저돌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이거는 미들라인을 봤을 때 왼쪽에 알마다를 먼저 이제 교체 카드로 생각하다 보면 니코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박찬호 해설위원의 얘기대로 이 스칼로니 감독이 교체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좀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 멤버들이 나이가 이제 지난 월드컵보다는 4년 흘렀기 때문에 결국 체력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체 카드를 어떻게 쓸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제 오른쪽 라인에서 이 오른쪽 풀백들 오늘 뭐 몰리나도 그렇고 몬티엘도 그렇고 다 나와서 별게 없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서 사실상 이제 이게 메시가 어쨌건 간에 가운데 중앙에서 머물러서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우측면에서 뭔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줄리아노 같은 카드는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카드고 원래는 이 풀백들이 해주면 좋죠. 풀백들이 해주면 좋은데 지금 뭐 풀백들이 뭘 못 해주니까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줄리아노 카드를 한번 적극적으로 기용해 볼 필요는 있어 보여. 그러면 이제 왼쪽 편에서의 부담도 좀 덜해질 거고 왼쪽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여기는 어쨌든 뭐 메디나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오른쪽 풀백에 비하면 메디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왼쪽에는 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들이 좀 있긴 있으니까 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은 너무 사실 카보베르데 그 너무 근데 원더골이 원더골이라서 그건 사실 네. 뭐 수비 탓하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물론 이제 첫 골 장면은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방심이 섞여 있는 실점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도 사실 운이 또 카보베르데에게 네. 따르는 장면이잖아요. 알까기가 2번 이루어졌으니까. 뭐 그거는 뭐 노리고 한 걸 테니까 뭐 당연히 잘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첫 번째 돌파당할 때의 장면을 보면 약간 좀 아니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은 진짜 원더골이라서 할 말이 없어서 네. 다만 그 다음에 시드니 카브랄 선수가 프리킥을 처리하는 장면에서 똑같은 슈팅 네.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더골이 그냥 운이 따른 장면이 아니라 실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ZD였다, 가마차기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보베르데 얘기를 잠깐 해보면 카보베르데 정말 월드컵이 이제 끝났는데 정말 대단한 경기, 대단한 대회를 치렀습니다. 누구도 카보베르데가 토너먼트에 진출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비웃듯이 그들은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스페인, 우루과이, 그다음에 어디였지? 한 팀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사실 아르헨티나 경기도 90분까지만 친다면 연장전 빼고 그렇죠. 90분까지만 친다면 패배하지 안 졌죠. 않은 거예요. 안 졌죠. 예, 90분 내에서는 1대1로 무승부로 끝났었고 그래서 90분 내에 이번 대회에서는 패배가 한 번도 없는 그런 경기를 겪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들을 그러니까 팀 전체가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스페인과의 첫 번째 경기는 보지냐 골키퍼를 비롯한 수비진이 좀 빛났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는 또 공격진들이 골을 먹힐 때마다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들로 또 쫓아가는 그런 저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 사우디아의 경기는 좀 아쉽긴 했으나 네. 상황이 우리 비기기만 해도 2위까지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뭐 그 경기를 막 엄청나게 뭐 그렇게 막 그래서 못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깎아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결과가 이제 32강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 진짜로 거의 진짜 잡을 뻔한 그런 느낌까지 줬으니까. 저는 보지냐 골키퍼 오늘 보면서도 또 놀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점하는 장면이 3골이나 있기 때문에 뭐 보지냐 골키퍼의 활약상에 대해서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보지냐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으면 훨씬 더 많은 골을 실점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었죠. 엄청난 중요한 선방을 또 순간마다 보여줬어요. 선방이 많이 네. 나왔었고 메시의 중요한 프리킥들도 잘 막아냈고 이번 대회에서 이제 카보베르데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카보베르데가 이제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라는 것도 알 것 같고 카보베르데 거기 인구 50만 아니야 다 알 것 같아. 다 이제. 알아요. 50만을 하도 네. 많이 들어가지고 50만 다 알 것 같아 이제. 네, 그 카보베르데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음 월드컵에 카보베르데가 나온다면 네. 그 팀 돌풍의 팀 다코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카보베르데한테 정말 다시 한번 아우, 박수를 보내고 박수 싶어요. 보냅니다. 네.
정말 대단한 대회를 치렀고 참 우리 MOM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MOM은 뭐 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오늘 한 골 하나의 도움을 기록을 했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꼽아보겠습니다. 리산마가 진짜 오늘 경기에서는 뭐 진짜 잘해줬던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에 득점, 그다음에 첫 번째 골에서의 어시스트 이게 컸던 것 같습니다. 리산마가 수비뿐만이 아니라 공격에서도 기여도가 높다는 게 이 경기에서 또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는 사실 메시에 대한 공격 의존도에 대한 그 여파로 골이 필요한 순간 메시가 묶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리산마가 골을 기록하는 모습도 나오면서 이 경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물론 이제 수비 쪽에서는 두 골이나 실점했기 때문에 수비수의 활약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두 골 보신 분들은 다 네. 인정할 겁니다. 아 이거는 또 실점할 만한 장면이었구나. 상대가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리산마의 활약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원투포치 플러스 오늘 이제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와의 32강 경기 후토크까지 이제 마무리했고요. 다음 저희 그 중계 어딘가요? 저희요. 네. 내일이죠? 네. 아 이제 16강입니다 여러분. 아 프랑스와 파라과이 16강 오, 경기. 16강! 네, 네 원투퍼치 플러스 채널에서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러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종료할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